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과 추심 절차에 대해서 낯설고 또 힘들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앞으로 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한다고 예상을 하고 평소에 공부를 하거나 법원, 경찰, 검찰 등에 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신과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법과 절차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낯설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법률, 그리고 복잡한 절차, 또 그 안에 적혀있는 수많은 법률 용어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자, 또한 같은 글자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에 따라 잘못 작성한 단어와 문장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로 다가오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추심과 법률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코너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채권 채무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아니 첫 시작인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일단 쉽게 두 글자씩 끊어서 읽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멸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또는 자취가 남지 않도록 없애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는 어떤 사실관계나 권리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종합해서 보면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채권 채무관계 성립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무엇일까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겠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있어야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채권 채무관계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기 전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간단한 법률 조항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절대 어렵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믿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186조를 보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청구, 두 번째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세 번째는 승인입니다. 자, 첫 번째 청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 자, 그리고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채무관계는 각 해당 채권의 성질마다 다른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소멸시효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방법인 청구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 지급명령, 소송, 소멸시효 확인해소 등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소송 등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나오는 흥결사항에 대한 보정처리나 변론기일 불참 등으로 그 사건이 각하나 기각이 되면 소멸시효 중단과 연장이 안 된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까지 그리고 확정까지 잘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오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보통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주 많이 하는 거죠. 추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재산, 즉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 결제 대금 등의 압류나 가압류를 많이 하죠. 또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정말 많은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민법 168조에서 나오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이 되는 사유입니다. 즉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을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리고 향후 경매 및 매각, 배당 등이 진행되고 돈을 받게 되면 그 받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또 10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에서 나오는 승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승인이란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대여금인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변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또 10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그 돈에 대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지불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했으면 작성한 날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약정서에 변제한 날짜를 기입하였다고 하면 그 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또 10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으로 대물변제를 받거나 채권의 양도양수, 또 권리를 인수하는 등 많은 행위와 별도의 사항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게끔 소멸시효를 잘 연장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때는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향후 분쟁 발생을 막고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할 수 없이 현금으로 변제를 받는다든가 채무를 연장하는 약정을 하고 각서를 받을 때는 필히 채무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꼭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작성한 서류는 필히 소지하고 계셔야 향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민법 168조에서 나오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궁금한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방송 소재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상품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